네, 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박승입니다. 자, 오늘은 요령 12조하고 13조의 내용, 손해평가 단위는 어떻게 할 것이고, 농작물의 보험 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법에 규정된 것을 공부를 하겠는데요. 2차 과목 공부에 여러분께서 가장 기초적이고 중심이 되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공부하는 거하고 전혀 이런 것들도 생각지 않고 공부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강의니까 여러분께서 꼭 명심하시고 강의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12조, 요령 12조에는 손해평가 단위 돼 있어요. 그리고 1차 시험의 문제에서는 딱 요 내용만 알면 1회부터 7회까지가 거의 요걸 나왔어요. 다음 중 보험 목적 물별 손해평가 단위 중 연결이 틀린 것을 고르세요 하면 농작물 내놓고 뭡니까? 농지별, 가축, 개별, 가축별, 농업용 시설물, 보험 가입, 목적 물별 요것만 알면 돼요. 그리고 벌은 벌통 단위 이런 식으로 한다 하는 것만 알면 쉽게 문제가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차 시험 문제를 그렇게 아무런 뭡니까 의미도 모른 채 그냥 무작정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암기하고 뭡니까 1차 시험을 합격해 봐봐야 2차 시험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죠. 그래서 왜 이렇게 하는가 하는 의미를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농작물은 농지별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 농작물에는 이제 뭐 법이 좀 만들다 보면은 그 만든 분이 정확하게 그 뭡니까 그 해당 그 농작물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누락된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이 농작물이라고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이제 논작물, 밭작물을 농작물이라고 주로 하잖아요. 그리고 사과라든지 이렇게 복분자라든지 이런 거는 과수거든요. 그런데도 그 뭡니까 과수가 따로 표시가 안 돼 있죠. 그러니까 과수 품목도 이 농작물에 해당된다라고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논작물이건 밭작물이건 과수 품목들은 대부분 뭡니까 그 농지별로 한다. 그러니까 보험 가입 농지가 있잖아요. 예. 한 농지가 있으면 그 농지 전체를 보험 가입을 하거든요. 그 농지 전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손해평가를 하는 겁니다. 예, 뭐 피해가 만약에 그 중에서 10분의 1 났다고 해서 10분의 1만 딱 잘라내갖고 손해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농지 전체에서 얼마나 피해가 났나 그렇게 산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손해평가 단위는 농지별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농지 전체를 대상으로 하니까. 그리고 가축은 뭐죠? 개별 가축별 돼 있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가축도 만약에 소 한 50마리 키우는 뭡니까 그 축산인이 있어요. 그럼 소 50마리를 보험을 가입을 하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보험 사고가 났다. 그런데 소 2마리가 만약에 폐사로 죽었다. 이랬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 손해조사 여러분께서 이제 가축도 우리가 이제 소 같은 경우도 나가거든요. 나가게 되면 50마리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손해평가를 합니까? 아니죠. 예, 그 폐사된 2마리 소에 대해서만 그 얼마나 피해가 났나 하고 손해액을 산정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축은 어떻게 한다? 개별 가축별로 손해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해평가 단위가 바로 이 개별 가축별이 바로 그런 의미구나. 이것을 여러분께서 아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뭡니까 보험금 산정하세요 뭐 이렇게 나왔더라도 쉽게 접근이 되는데 뭘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공부를 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가축은 뭡니까 피해가 난 그 뭡니까 가축별로 따로따로 산정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별 가축벌. 근데 벌은 왜 벌통 단위일까요? 예, 벌이 만약에 뭐 그 뭡니까 벌통에 벌이 한 50마리가 잘못됐어요. 죽었다 칩시다. 그러면 그 50마리만 따로 파악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수백 마리, 뭐 수천 마리가 될 텐데 벌통 안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벌은 벌통 단위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농업 시설물 돼 있죠. 이렇게 시설물 같은 거는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자면 농업용 시설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비닐하우스 많이 아시죠? 그 안에서 농작물 재배하잖아요. 그렇죠? 그 비닐하우스가 세계동을 뭡니까? 하나의 보험으로 해갖고 보험 가입을 한다고요. 보험 가입을 하는데 피해가 만약에 A동만 피해가 났다. 이번 사고로 화재 사고 났어요. 화재도 보상해 주죠. 예, 화재 사고 났어. 그러면은 세계동 전부를 뭡니까? 손해평가하지 않고 어떻게 하죠? 예, 보험 가입 목적물별 A동, B동, C동이 있으면 A동이 화재 사고 났으면 A동만 가서 손해평가를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손해평가 단위가 보험 가입 목적물
별이 되는 겁니다. 이번에 그 실패해서 2차 2과목에서 그 축사에 뭡니까? 손해액을 산정하세요. 그 보험금 산정하세요. 문제가 나왔어요. A동, B동 나눠서 나왔는데 그것이 A동이 먼저 나오고 B동이 나중에 피해가 됐거든요. 그러면은 B동이 피해 났으면 B동에 대한 피해액만 손해액만 산정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험가액 목적물별로 손해평가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그 뭡니까? 그 2차 학원 대부분 큰 대형 학원들은 다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그 A동, B동을 합쳐가지고 뭡니까? 손해액을 산정하더라고요. 막 그래서 뭐 비례 보상하고 막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이런 가장 기본만 알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강사님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놓고 보험의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런 상태에서 이론서를 공부해갖고 강의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1차 강의를 제가 하면서 뭡니까? 여러분들이 2차 공부에도 도움되는 거를 꼭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의미가 뭐냐면 뭡니까? 1차 시험 과목 공부에서도 진짜 2차 시험 공부에 필요한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공부를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뭡니까? 쉽게 2차 공부가 처음에 어려웠던 것이 뒤에 가서 극복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뭡니까? 1차 공부 때 알려드리면 진짜 많은 도움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강의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농업용시설물은 어떻다고요? 보험가입 목적물별로 그죠? A동, B동, C동 3개 가입했다 하더라도 B동이 사고 나면 B동만 조사를 할 거고 예, B동, C동이 사고 났다 그러면은 B동과 C동을 보험가입 목적물별로 따로 각각 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요것이 시험 문제 1차에서는 요거 그대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뒤에 기출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가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2항은 계속 이게 해마다 한 문제 나왔어요. 요걸 가지고 요걸 아느냐 모르냐 갖고 예.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또 그 내면 뭐 하니까 요 지문 있지 않습니까? 요걸 가지고 최근에는 한번 또 이제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가볍게 그냥 보겠습니다. 밑에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요 부분이에요. 그쵸? 자, 2항은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1항 1호에서 농지라고 돼 있잖아요. 이 농지라는 것을 어떤 건가 하고 이렇게 정의를 해 놓은 겁니다. 하나의 보험 가입 금액에 해당되는 토지. 그러니까 어떤 농지가 있으면 만약에 감자 농사를 짓고 있으면 필지도 있을 거 아닙니까? 뭐 1필지, 여기 필지 있고 막 이렇게 돼 있으면 그 필지와 상관없이 이 전체 농지 있지 않습니까? 이 농지를 대상으로 보험을 가입했으면 이 농지 전체를 가지고 손해평가한다는 얘기예요. 농작물, 그쵸? 농지별 됐으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보험 가입 금액에 해당하는 토지가 농지란 얘기죠. 그쵸? 그러니까 무엇과 관계없이 필지라든지 지번 이런 거는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야, 지번별로 이렇게 뭐 이렇게 손해평가한다? 아닙니다. 필지별로 손해평가한다? 아니라니까요. 하나의 보험 가입 금액에 해당하는 그 전체 토지를 뭐라고 하죠? 농지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관계없이 농작물을 재배하는 하나의 경작지.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그 행정 편의상 뭐 필지도 있고 지번도 있고 하지만 그런 거는 상관하지 않고 예, 보험 가입금액 하나의 그 보험 가입금액으로 된 그 농지를 그 토지를 농지라고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뒤에 부분은 뭔가 보겠습니다. 방풍림, 돌담, 도로 예, 그러니까 방풍림으로 이렇게 구획되어 있거나 돌담으로 구획이 되어 있거나 도로도 있을 수 있죠. 하는 농지 사이에 도로가 또 이렇게 그 뭡니까 차가 다니는 도로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로 구획이 된 거, 구획이 돼 있으면 뭡니까? 구획이 돼 있으면 그 구획된 것을 하나의 농지로 본다. 이런 것이에요. 그리고 동일한 울타리나 시설 이런 것들도 구획이 되죠. 울타리를 친다든지 아니면 시설로 이렇게 또 이렇게 그 구분을 해 구획돼 있거나 이런 경우는 하나의 농지로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농로 제외돼 있죠. 농로라는 게 뭐죠? 이렇게 뭐 농지 같은 데 가면 그 뭡니까? 다 농지면 그 중간에 지나가는 길이 없잖아요. 그 길을 만든 거, 그걸 갖고 농로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농로는 뭡니까? 이렇게 경제에서 구획된 게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무조건 법규정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뭐 그 의미를 파악할 필요도 없고 법규정만 여기 있는 법규정만 여러분께서 딱 보시면 1차 시험은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당연하게 1차 시험 합격하는 건 당연하게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겠고 그 플러스 알파로 우리가 2차 공부에 필요한 부분도 제가 가능하면 같이 이렇게 언급을 드리면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구획된 것은 이렇게 해서 농지로 하는데, 다만 경사지에서 보이는 돌담으로 구획돼 뭐 그런 경우 있죠. 경사지에 이제 돌담으로 이렇게 사 구획돼 있는 거, 이런 것들은 면적이 극히 작은 요런 것들을 갖고 요거 한 개 농지, 요거 따로 한 개 농지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요런 것은 뭡니까? 정리해서 하나의 농지에 포함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법 규정 그대로 한번 살짝만 보셔도 문제 푸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자, 오늘 그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농작물의 보험가액 및 보험금 산정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보험금 산정에 관한 것은 없고 보험가액에 관계되는 내용만 이렇게 돼 있어요. 농작물에 대한 보험가액 산정은 다음과 같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것은 여러분께서 우리가 그 상법보험편에서 기평가보험, 미평가보험 여러분들 공부를 하셨잖아요. 그죠? 기평가보험이라는 거는 보험 가입할 때 미리 그 뭡니까? 그 농지, 그 가입하는 농지에 대한 그 보험가액을 미리 산정해가지고 정해가지고 보험 가입하는 거. 그죠? 미리 정했으니까 기평가보험이라고 하는 거고, 뭡니까? 보험가액을 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미평가보험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갖고, 미평가보험 같은 경우는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고 난 때와 곳의 가액을 뭡니까? 보험 가입으로 하는 거죠. 그죠? 미리 평가하지 않고 있다가. 그죠? 그걸 갖고 미평가보험이라고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농작물은 대부분 다 어떻게 하냐면은, 뭡니까? 다 기평가보험을 우선으로 합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그 가축하고 시설물을 공부를 하는데, 가축 같은 경우가, 뭡니까? 미평가보험의 제가 대표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는, 따르게 이제 그 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드리겠고, 오늘은, 뭡니까? 농작물에 대해서 보험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 예, 요령, 뭡니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님께서 규정한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 갖고도 뭐 보험가액 갖고도 일일이 공부를 하려면 2차 시험 뭐 전체니까,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 전체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렇지만 오늘 시간에는 적어도 어떤 거구나 하는 그 정도까지만 여러분께서 느낄 수 있도록 한번 같이 이렇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위험 방식 인삼. 요거는 뭐 특정위험이라는 건 뭐냐면 뭡니까? 그 우리가 이제 자연재해 조소의 화재를 보장해 주고 있잖아요. 근데 인삼 같은 경우는 자연재해 조소의 화재를 보장해 주는 게 아니고 특정위험 해가지고 뭡니까? 태강우 지파 폭폭 침냉 해서 태풍, 강풍, 우박, 뭐 화재, 그다음에 폭염, 뭐 그런 거 이제 침수, 그런 것들만 딱 이렇게 보장을 해줘요. 특정 위험만. 그러다 보니까 이 특정 위험 방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러분께서 2차 시험 공부할 때 더 상세하게 공부를 하고요. 오늘은 이제 보험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가, 그거를 이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가액이라는 게 결국은 뭐죠? 예, 그 해당 농지가, 인삼 농지가 보험사고를 당했을 때 최대한 발생할 수 있는 그 경제적인 금액, 그것이 보험가액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가. 다 대부분 뭡니까? 농작물은 제가 기평가, 이 가입할 때 미리 평가한다 그랬죠. 그죠?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삼은 가입 면적에 보험가입 당시에 단위당 가입 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입 면적이 만약에 1000스퀘어미터다. 1000스퀘어미터. 당시에 킬로그램당 가격이 만약에 10,000원이에요. 그러면은 이 인삼밭에 보험사고 났을 때 최대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인 그 뭡니까? 손해액이 얼마입니까? 1000스퀘어미터 곱하기 킬로그램당 10,000원이니까 10,000을 곱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1스퀘어미터당 만약에 이제 뭐 10,000원 정도가 이렇게 발생이 된다 하면은 어떻게 되죠? 예, 1,000,000원. 그쵸?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보험가액을 산정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입 면적에다 가입 가격. 그죠? 그리고 보험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가입 면적, 가입 당시와 다를 경우 변경할 수 있다. 요 얘기는 뭐냐면, 요 밑에도 다 있어요. 똑같아요. 여기도 뭐, 가입, 뭐, 다 변경할 수 있다 돼 있고, 여기도 뭐죠? 보험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가입 면적이 다를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돼 있죠. 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그 상법보험 공부를 할 때 초과보험 공부를 하셨죠. 그죠? 초과보험이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된다고요? 보험료와 보험 금액을, 가액을 청구할 수 있다.
하고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죠? 초과보험은 절대적으로 손해보험에서는 실손보상의 원칙이 위배되기 때문에 인정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를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내용이 뭐 빠진 것은 여러분들께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냥 모르는 사람 이런 거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최근에 바뀐 법 규정만 정확하게 공부를 하시면 되겠어요. 과거에 어땠다는 건 묻지를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저가 전 종합위험 방식은 뭐냐면 저가 전에만 종합위험을 보장해주는 방식. 예, 요것이 이제 우리 적종사가수라고 해갖고 사가배, 단감, 떫은감 그 4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그 4개 품목의 보험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느냐 하면은 저가 후 착가수 조사를 통해 산정한 기준수확, 이 기준수확량도 또 공부하려면 좀 많이 걸려요. 이 기준이라는 게 기준 하면 어떻게 되죠? 뭐 확실하게 정해진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정확한 수확량, 그걸 갖고 기준 수확량이라고 하고, 그걸 갖고 기준 착가수를 산정해 갖고 결국은 기준 수확량을 산정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2과목에 가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이렇게 가장 정확한 수확량을 가지고 수확량에다가 보험가입 당시 단위당 가입가격, 단위당 가입가격은 똑같이 다 있습니다. 그죠? 가격을 곱해서 산정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뭐냐면, 저가수, 착가수 조사를 해봐 보니까 그 사과가수원에 총 달려있는 게 10,000개였다. 예, 10,000개인데 단위당 가입가격, 킬로그램당 가격이 만약에 얼마라고 할까요? 2,000개라고 할까요? 그냥 2,000원. 그죠? 이 킬로그램당 2,000원이야 사과가. 그러면 어떻게 되죠? 10,000개가 달려있는데 예, 개당 가격이 2,000원이었다면 2,000원을 곱해주면 어떻게 되죠? 예, 2천만 원이 되겠죠. 그렇죠? 이제 개수에다가 량이 되어 있는 거는 킬로그램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준 수확량이 10,000kg이야. 그런데 킬로그램 가격이 2,000원이야 하면 얼마죠? 2천만 원. 그렇죠? 그렇게 보험 가액을 산정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1차 시험에 필요한 거, 특별히 중요한 거, 이런 것들은 여러분께서 당연하게 알아야 돼요. 2차 공부할 때. 아셨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적정사가수는 기준 수확량이라는 용어를 쓰는구나. 이 정도까지는 꼭 여러분께서 아셔야만이 그걸 2차 공부할 때 기준 수확량 나오고 하면 이게 농작물 보험가액 에서 공부했던 그거구나 하고 어느 정도 이게 떠올리고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예, 꼭 요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문제 1차에서도 문제 잘 나오는 게 바로 요거예요. 저가전 종합위험 방식은 기준 수확량의 가액 가격을 곱하는 거고, 종합위험 방식 보험가액은 요게 사실은 조금 이게 애매해요. 이것도 지금 법을 좀 잘못 만들었습니다. 원래를 따지면 수확감소 보장 방식이라고 해야 돼요. 예, 그 수확감소 보장 방식이 평년 수확량에다가 요 가액 가격 곱하는 건 다 똑같죠? 예, 요렇게 되도록 돼 있는데 여기는 무슨 종합위험 방식으로 돼 있으니까. 그런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걸 갖고 틀렸다고 설명을 하다 보면 여러분께서 더 혼선해 오시니까 여러분께서는 법 과목은 법 규정 그대로 묻고 있으니까 뭔 얘기인지 아시죠? 맞건 틀리건 그대로 여러분께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위험 방식은 평년 수확량에다가 가액 가격을 곱한다. 그래갖고 산정한다. 쉽게 말해서 평년 수확량이 1,000kg이라고 해요. 1,000kg이고 킬로그램당 가액 가격, 킬로그램당 가격이 10,000원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얼마죠? 그렇죠. 1,000만 원. 그죠? 그렇게 보험가액을 산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농지에서 얼마나 보험사가 났을 때 피해를 당할 수 있는 최대액이 얼마냐? 다 그거를 산정하는 거예요. 지금 보험가액, 농작물의 보험가액은. 그죠? 그걸 미리 보험가액 당시에 미리 다 이렇게 해서 정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평년 수확량에다가 킬로그램당 가액 가격을 딱 곱해버리면 이 농지는 만약에 전부 농지 전체가 피해를 당했을 때는 총 얼마나 피해되겠구나. 그것이 뭐죠? 보험 가액이잖아요. 그 보험 가액을 한도로 보험 가입을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우리가 상법보험편, 손해보험 통칙편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죠? 예, 바로 그것 때문에 보험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요거 뭐 변경할 수 있다는 거는, 요거 뭐 2차 강의 전에 제가 기초 다지기 위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생산비 보장. 그러니까 보험가액 산정하는 것이 다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 왜 그렇게 하는가에 대해서도 제가 그 뭡니까? 요 뒤에 가면은 이제 그 손해조사 방법하고 품목별 보험금 산정 방법 있죠. 거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림을 그려가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 지금 그 뭡니까? 법 규정 그대로 묶고 있기 때문에 법 규정을 기본적으로 일단 아는 정도로 하는 쪽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산비 보장의 보험가액은 어떻게 하냐면 보험가입 당시 정한 보험가액 돼 있죠. 이것이 지금 뭐냐면 보장 생산비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뭡니까? 스퀘어미터당 4,000원이 투입돼. 예, 이 만약에 고추 농사를 짓는데 1스퀘어미터당 4,000원이 투입이 돼요. 예, 생산비 투입이 돼. 그런데 만약에 그 면적이 그 농지의 면적이 5,000스퀘어미터야. 그러면 5,000 곱하기 4,000원을 곱해버리면 얼마가 됩니까? 2천만 원 되죠. 예, 그러니까 야 여기는 이 농지가 뭡니까? 최대한 투입될 수 있는 비용. 예, 투입될 수 있는 비용이 2천만 원이 투입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을 보험가액으로 하는 거예요. 거기서 만약에 사고 나면 야, 그 시점에서 얼마나 지금 보장 생산비가 투입됐나를 산정해 갖고 그 투입된 만큼을 보험으로 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생산비 보장입니다. 이것도 제가 그림을 그려서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법 규정에는 보험가입 당시 정한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우리는 이대로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제가 요렇게 해놓은 거는 여러분들한테 좀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도 알면 좋습니다 하는 의미에서 가볍게 이렇게 적어 놓은 거고, 실질적으로 여러분께서 1차 시험 치르실 때는 생산비 보장의 보험가액은 보험가입 당시 정한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렇게 그냥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나무, 그죠? 예, 나무 같은 경우는 보험가액은 어떻게 하는가 보겠습니다. 기재된 보험 목적물이 나무인 경우, 당연하게 나무인 경우겠죠? 최초 보험 사고 발생 시에 해당 농지 내에 심어져 있는 과실 생산이 가능한 나무수, 예, 나무수에 뭡니까? 보험가입 당시에 나무당 가입 가격을 곱하기 산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요 얘기는 뭐냐면 쉽게 말해서 그 뭡니까? 요게 보면은 요거 먼저 설명드릴게요. 피해 나무수 포함되어 있죠. 예, 당연히 피해 나무수도 당연하게 포함되어요. 왜냐하면 보험가액에 당연하게 포함되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걸 갖고 실제 결과 주수라고 합니다. 아마 제 깨진 독 고치기 아마 지금 제가 강의를 아직까지 강의를 하고 있다가 지금 현재 중단한 상태인데 1차 강의가 이제 곧 끝나죠. 끝나고 나면 이제 깨진 독 고치기를 계속 제가 올려드릴 거예요. 그런데 미리 좀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실제 결과 주수가 어떻고 고사 주수가 어떻고 미보상 주수가 어떻고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제가 이렇게 올려놓고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께서 미리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무슨 공부를 해야지만이 그게 머릿속에 들어오거든요. 예, 그래서 뭡니까? 요 지금 과실 생산이 가능한 나무수 하는 것은 뭐냐면 만약에 사과 가수원이다면 그 사과 가수원에 지금 현재 몇 그루가 심어져 있느냐 그걸 기준으로 예 그걸 갖고 실제 결과 주수라고 하거든요. 만약에 그 주수가 500주가 있어요. 500주. 예, 500주 중에 만약에 피해 나무 수가 이번에 뭐죠? 나무가 자연재해로 인해 갖고 30주가 죽었다 하더라도 어떠죠? 그것 또한 보험가액에 포함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피해 나무 수가 포함인 겁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만약에 500주가 심어져 있는데 만약에 한 주에 나무당 한 주에 가입 가격이 10만 원이야. 그러면 얼마죠? 500주 같으면 5천만 원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500주 전부가 한 주에 10만 원짜리가 500주가 심어져 있는데 그것이 만약에 보험사고로 인해서 전부 다 죽었다 나무가 그러면 최대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인 손실이 얼마겠습니까? 5천만 원이잖아요. 500주 곱하기 10만 원 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 5천만 원이 결국 뭡니까? 나무 손해보장의 보험가액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험가액인 결국 뭐다? 보험사고 났을 때 최대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인 피해액 그것이 바로 보험가액인 겁니다. 건물이 100억짜리가 화재보험을 가입했다 치면 그 100억이라는 것이 만약에 그 화재로 인해서 전부 그게 건물이 불타서 완전히 전소되면 얼마가 피해되죠? 100억. 그러니까 그 100억짜리 건물이다 하는 것이 결국 뭐죠? 그것이 100억이 보험가액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농작물 같은 경우는 그 보험가액을 바로 이런 식으로 산정한다 하고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이거 따로 그 품목별로 따로 이제 그 뭡니까 그 깨진도 고치기를 통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 벽규정 2개 달랑 공부했지만은 실질적으로 뭐 해마다 거의 2문제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 손해평가단에서 1문제 나오고 농작물의 보험가액 산정에서 1문제 정도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매 강의마다 1문제를 맞출 수 있도록 하는데 손해평가 이런 거 제가 6강으로 줄였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뒤에 뭡니까 품목별 손해조사 방법 보험금 산정 방법은 2~3문제밖에 나오지 않지만 그거를 제가 6강으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뭡니까 손해평가령에서는 그 한 강의가 보통 1문제에서 2문제 정도 나올 수 있는 그 분량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총 한 12문제 중에서 10문제 정도가 법규정에서 나오죠. 그런데 제가 강의를 6강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법규정만 알면 쉽게 그냥 한두 문제는 쉽게 맞추는 겁니다. 그죠? 손해평가에는 6강만 그냥 강의에 돼 있는 그 법규정만 아시면 쉽게 한 10문제 정도 그냥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시험 합격하는 거는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어떻게 나왔나? 자, 보험 목적물이며 손해평가 단위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벌은 벌통단위, 그죠? 예, 몇 마리 이렇게 하지 않죠? 별은 어떻죠? 예, 농지별, 그죠? 돼지는 어떻게죠? 개별, 가축별, 돼지 만약에 50마리 가입했다가 한 마리가 만약에 죽었어. 그러면 그 한 마리만 대상으로 해서 손해평가를 할 거 아닙니까? 손해평가, 그죠? 그 단위. 축사별로 할 지가 없죠. 축사에만 50마리 있으면 50마리 전부를, 한 마리 해주는데 50마리 전부를 손해평가할 일이 없잖아요. 그쵸? 예, 그렇게 하면 이해가 쉽죠. 그쵸? 예, 그러니까 달달 외우지 않더라도 제 강의 들으면 쉽게 다 문제 푸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농시설물을 어떻죠? 보험가액 목적물별로 하지 무슨 농가별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라는 틀리니까 쉽게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맞추는 건 쉬워요. 자, 보험 목적물 몇 개 꾸준하게 나오는 거죠. 손해평가 단위다. 갈로에 들어갈 내용은 뭐냐? 농작물은 뭐요? 농지별. 그리고 가축은 개별, 가축별. 농민시설물은 보험가액, 목적물별. 그렇죠? 어디 있나? 요거네요. 그죠? 예. 이렇게 쉽게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매년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5회 손해평가는 보험가액 산정에 관한 설명이다. 갈로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기출 문제 많이 나왔지만은 제가 그 똑같은 문제를 계속 풀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줄여놓은 겁니다. 매년 한 문제씩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농작물 보험가액 산정. 이것도 이제 법규정 그대로 이렇게 문제가 나왔겠죠. 갈로 보험가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 목적이 평년수확량이에요. 평년수확량 나오는 건 뭐죠? 그렇죠. 종합위험 방식. 그죠? 보험가액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평년수확량. 그죠? 예. 그러니까 종합위험 방식.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가정 종합위험 방식은 뭐였죠? 그렇죠. 기준 수확량.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교재도 빨갛게 해놨죠. 기준 수확량하고 평년 수확량. 꼭 여러분께서 중요하니까 꼭 아셔야 된다라고 표시해놓고, 그리고 1차 시험에서도 그것이 가장 많이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상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평가 단위는 한 문제가 나오니까 당연하게 예상 문제를 넣었어요. 단위로 옳은 것을 찾는 겁니다. 벌은 벌통 단위 맞고, 감자, 농지별 맞고, 닭은 개별, 축사별 아니죠. 개별, 가축별, 가축은 그죠. 비가림 시설은 시설물이니까 어떻죠? 보험가액, 목적물별, 그죠. 가나 요게 되겠습니다. 자, 손해평가에 따른 보험 목적물 손해평가되는 옳지 않은 거, 틀린 걸 고르네요. 고추는 농작물이니까 농지별. 돼지는 어떻게죠? 예, 개별, 가축별 맞네요. 비닐하우스는 시설물이니까 보험가액, 목적물별 맞고, 사과는 과수원별 이러면 의견 맞는 것 같잖아요. 뭐가 틀렸습니까 여기서? 그렇죠. 사과 또한 농작물이라고 봐야 된다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렇죠. 예, 사과 또한 어떻게 되죠? 농지별이 되는 거예요. 농지별. 아셨죠? 과수원별 하면 틀린다. 우리는 법규정 있는 그대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예상 문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그리고 예상 문제 보험가액 산정에 관한 설명이다 해가지고 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가장 그래도 중요한 부분만 제가 따로 이렇게 한번
문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특정이용 방식 인삼은 가입 면적의 보험 가입 당시에 단위당 가입가액을 곱하여 산정하며 무엇에 영향을 미치는 가입 면적, 연금 등이 가입 가치가 다를 경우 변경할 수 있죠. 그렇죠. 보험 가액, 그죠? 보험 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예. 보험 가액은 실질적으로 1,000만 원으로 가입을 했는데 실제로 가서 조사해 봐 보니까 어떻죠? 예, 5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럼 초과 보험을 든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되죠? 당연하게 변경을 해야 되겠죠. 보험 가입 금액을 감액해야 될 겁니다. 1,000만 원으로 잡아놨다가 다음에 피해 났는데 어떻게 되죠? 그 500만 원짜리가 한 50% 났다쳐요. 그러면 실제 피해는 얼마입니까? 250만 원 났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지급하는 보험금 산식이었다면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입금액 1,000만 원으로 해봐 버리면 50% 피해 났다 치면 시키면서 500만 원 지급되죠. 큰일 나버리죠. 그렇죠. 250만 원 지급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2번 종합위험 방식 보험가액은 적과 착가수 조사를 통해 산정한 무엇에 보험 가입 당시 단위당 가입가액을 곱해서 하냐입니까? 적가전 종합위험 방식은 그렇죠. 기준 수확량. 그죠? 예. 자, 종합위험 방식 보험 가액은 보험 목적물의 뭐죠? 평년 수확량. 그렇죠? 요거 기준 수확량, 평년 수확량 어디에 들어가는가? 꼭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부분은 다 똑같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럼 지문도 많고 많은 것 같지만 굉장히 핵심적인 사항만 물으니까요. 그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예상 문제, 보험가액 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돼갖고 기타 나머지 이제 법규중에 있는 걸 갖고 제가 또 문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요 문제 예상 문제만 풀면 어떤 문제건 다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 제일 마지막에 여러분께서 시험장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실전 문제풀이 한번 이렇게 해봐야 되잖아요. 문제풀이 연습도 하고. 그럴 때는 예상 문제 갖고만 문제를 딱 풀면 그 안에서 100% 나온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제가 50서너 문제 정도 예상 문제 만드는데 거기서 100% 나올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옳지 않은 걸 찾네요. 자, 생산비 보장 보험가액은 보험가입 당시 정한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그죠? 예, 법규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요게 보험가입 당시 정한 보험가액이 보장 생산비입니다. 이것까지도 알 필요가 없어요. 요거는 제가 미리 이렇게 얘기해 놓은 거는 그래도 양념삼아 드러나야 그 다음에 아이고 이게 바로 그거였구나 하고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라는 차원에서 미리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2번 나무손해보장인 보험가액은 보험 목적물이 나무인 경우로 맞고 최초 보험사고 발생 시에 해당 농지에 심어진 과실수행이 가능한 나무수 맞죠? 피해 나무수 제외. 그러니까 이게 틀렸네요. 그죠? 피해 나무수 당연히 포함되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걸 갖고 문제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제외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옳지 않은 건 이게 틀렸네요. 그죠? 피해 나무수 포함인데. 그죠? 예. 그래갖고 포함해서 가입 가격을 곱해야 한다. 그죠? 그러니까 500주인데 만약에 한 주당 10만 원이다. 그러면 총 5천만 원. 그죠? 5천만 원이 보험 가입이 되는 겁니다. 자, 3번 재보험 사업자는 손해평가반으로 하여금 재해 발생 전부터 보험 품목에 대한 평가를 위해 생육사항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요거는 이제 교재에는 있어요. 당연하게 제 복귀종은 다 있으니까. 근데 제 슬라이드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거는 간단하게 그냥 살펴보면요. 요거는 13조 사항인가 아마 따로 나와 있어요. 요거는 지금 뭐냐면 보험사고 안 났는데도 생육사항 등을 조사한 경우가 많아요. 어떤 경우냐면 여러분께서 이제 손해평가사 되시면 아마 제일 첫 번째 나가서 조사하는 것이 저가 착가수 조사를 합니다. 근데 저가 착가수라는 건 뭐냐면 사과 같은 경우는 저가를 하잖아요. 예, 저가를 한 이후에 가서 몇 개가 달려있나? 그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예, 그거를 확인해야만이 그 다음에 과실손해보험금도 줄 수 있고 그 전에 보험사고 난 것에 대해서 착가손해보험금도 지급할 수 있는 저가 착가수 조사를 함으로써 예, 그러니까 보험 사고 나든 나지 않든 조사를 하거든요. 예, 그 조사, 저가 착가수 조사라든지 아니면 포도, 복숭아, 자두 이런 것들은 수확전 착가수 조사를 합니다. 보험 사고 나건 말건, 예, 무조건 나가서 조사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재 발생 전부터 보험 품목에 대해서 생육사항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당연히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가축에 대한 보험가액. 요건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는데 오늘 그냥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평가한 보험 목적물의 수량에 적용가격으로 뽑아야 산정. 아유, 보험가액을 이렇게 하는구나. 여기는 봐보세요. 보험사고 발생한 때와 곳이죠. 예, 그러니까 가입 당시에 보험가액을 정하지 않고 있다가 보험사고가 났을 때, 그래서 제가 뭐죠? 미평가 보험 같은 걸 때와 곳 하는 의미는 그때 현재 시점에서 만약에 그 건물이 100억이야. 그런데 그 중요한 게 그때만 중요한 게 아니죠. 예, 어떤 게 중요하죠? 곳도 중요하잖아요. 서울에 뭡니까? 그 삼성동에 테헤란로에 있는 그 뭡니까? 빌딩이 만약에 100억이라면 그것이 지방의 소도시로 가면 똑같은 재료로 똑같은 평수로 막 건물을 지었다 하더라도 100억이 아니고 거기는 20억, 30억밖에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곳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장소, 소재한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때와 곳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고가 났을 때, 그때 평가해가지고 보험가액을 산정한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미평가 보험이죠. 다음 시간에 배우겠습니다. 이건 상법보험편 제 강의를 들었던 분들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기출문제 손해평가 단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옳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했어요. 농작물은 뭐죠? 예, 농지별 맞고, 농지라면 하나의 보험가액금액에 해당하는 토지로 필지에 따라 구획된 경작지를 말합니까? 아니죠. 필지나 뭡니까? 지번과는 관계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그런데 필지에 따라 구획된 경작지를 말한다 했으니까 요거는 틀렸네요. 가축은 개별, 가축별, 벌은 벌통단위 맞고요. 농민시설물은 보험가액, 목적물별 맞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계속 묻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요게 틀렸네요. 필지에 따라 구획됐다, 그죠? 필지나 뭡니까 지번과는 상관없는 건데, 그죠? 그러니까 나다가 맞는 겁니다. 조금 어렵게 내려고 요게 이제 하도 뭡니까 다들 맞추니까 요 한 개 낀 거는 것 같아요. 자, 농작물의 보험가액 산정. 이렇게 나죠. 보험가액 나오고 이제 그 손해평가 단위 나오고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보험가액 산정에 가로에 들어갈 내용이 뭔가? 저가전종 방식 나왔죠. 저가를 통해 산정한 뭐죠? 기준수확량. 그죠? 저가전 종합비용 방식은 기준수확량. 그리고 종합비용 방식은 뭐요? 평년수확량. 그렇게 그대로 외우십시오. 그게 사실은 2차 시험에서는 그거 아무런 쓸데기 없어요. 예, 종합비용 방식이 다 평년수확량 하지 않습니다. 과실손해 보장도 있고요. 다 달라요. 아셨죠? 그런데 현재 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는 그대로 1차 시험 일단은 시험 칠 때는 도리어 뭡니까? 너무 많은 걸 알아가고 도리어 또 혼선이 올 수가 있으니까 법에 있는 그대로만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기준수확량의 보험가액 당시에 단위당 뭐죠? 가액가격, 그죠? 대부분 가액가격 있죠? 농작물은 다 가액가격, 그걸 곱했죠? 예, 그러니까 가액가격. 이렇게 찾으면 되겠습니다. 뭐, 이해하고 자식 없죠? 법규정문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자, 10회 때는 어떻게 나왔나? 손해평가 단위가 농지인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처음으로 이런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전까지 이렇게 안 나왔는데. 그런데 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더라도 뭐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농작물은 재배하는 하나의 경작지의 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의 농지가 될 수 없다? 아니죠. 필지나 그 지번과는 관계없이, 그렇죠? 예, 하나의 그 경작지가, 필지가 5개든 6개든 그걸 통째로 보험 가입했으면 그걸 하나의 농지로 본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게서 틀렸었네요. 2번, 농작물을 재배하는 하나의 경작지가 농노에서 구획된 경우에, 예, 농노에서 구획됐네요. 그러면은 이것은 구획이 아니라고 했죠. 농노 제외라고 돼 있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구획된 토지는 각각 하나의 농지로 합니까? 아니죠. 그렇죠. 농노는 제외라고 돼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도 틀린 게 되겠습니다. 3번. 농작물을 재배하는 하나의 경작지에 지번이 2개. 이것도 필지랑 똑같은 거죠. 그죠? 이런 거 상관없이, 예, 지번이 2개 이상 경우라고 하나의 농지가 될 수 없습니까? 될 수 있죠. 예, 지번이 10개든 100개든 상관없이 농작물을 재배하는 하나의 토지를, 예, 보험가입금액으로 그 하나의 그 보험가입번호로 가입한 그 토지를 뭡니까? 농지라 한다.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것도 틀렸습니다. 4번. 경사지에서 보이는, 요게 단서 조항에 있었던 거네. 그죠? 돌담 등으로 구획되어 있는 면적이 극히 작은 것이에요. 이럴 때는 뭐죠? 이것을 이제 뭡니까?
동일 작업 단위 등으로 정리해서 하나의 농지에 포함할 수 있다. 너무 조그마한 거니까 그걸 따로 야 이것도 하나의 농지로 하자 이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는 하나의 농지에 포함해버리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손해평가단이 처음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법 규정을 어떤 거 하나도 빠짐없이 다 나온다는 얘기인데 그 법 규정이 농지법처럼 막 조문이 엄청 길지 않죠. 그렇죠? 예,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그 법조문 뭐 1항, 2항, 3항 돼 있다 하더라도 그 전체를 다 써먹으면서 한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그 뭐 지문 있는 내용이 결국은 법조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뭐 공부할 내용도 많지 않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10회가 또 한 문제가 또 있죠. 그러니까 손해평가 단위 한 문제, 보험가액 한 문제 이런 식으로 나오죠. 최근에 그죠? 9회 10회가 자 보험가액 산정에 관한 조문의 일부다. 갈로에 들어갈 내용 중 옳은 것. 옛날에 나왔던 게 그대로 나오죠. 저가전종합위험 또 나오잖아요. 저가전종합은 뭐예요? 기준 수확량. 그렇죠? 종합위험 방식은 보험가액은 뭐예요? 평균 수확량. 그것만 딱 알고 계시면 됩니다. 뭐 피해 이런 건 들어보도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2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손해평가 단위하고 농작물의 보험가액 산정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고요. 이제 그 다음 시간이 아마 이제 그 손해평가 요령 법 규정으로는 마지막 시간이에요. 예, 가축하고 시설물. 가축하고 시설물은 어떻게 보험가액을 산정하고 손해액을 산정하는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